인형의 집. 빛의 신 아폴로의 신전에는 3개의 명령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절제하라, 빚지지 말라가 그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 이념을 철학으로 옮겨 넣은 자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기원전 399년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독배를 마셔야 했던 스승의 운명을 목격한 제자 플라톤은 그의 생각과 일생을 대화 형식을 빌려 책 속에 남겨놓게 됩니다. 이념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또 절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면서 빚을 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플라톤은 조목조목 글 속에 담아놓았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단 한 번도 술에 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술이 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제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빚지지 말라는 이념은 독배를 마시던 날 닭 한 마리 빚졌다는 고백 속에 남겨집니다. 사실 그 정도는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소크라테스에게는 큰 빚이었습니다. 거의 유언처럼 남겨진 이 말은 수수께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돈이 주인공이 되는 현대인의 세상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고 또 생활하는 현대인의 삶을 생각하면 자꾸만 아폴론의 명령과 소크라테스의 이념이 떠오릅니다. 또 아폴론 신의 3번째 명령, 빚지지 말라는 이념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문학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1879년 12월에 초연이 이루어지는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이 그것입니다. 주인공 노라는 참 낙천적인 성격의 여자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은행장이 되었으니 이제 인생을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빚을 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빚 때문에 이야기는 자꾸만 꼬이고 맙니다. 그 비밀 때문에 삶 자체가 자꾸만 감옥처럼 변해갑니다. 왜 저자 입센은 이 작품의 제목으로 인형의 집을 선택했을까요? 낭비꾼 작은 새가 사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대 위에서 전해지는 것은 처음부터 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돈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사랑입니다. 노라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아버지와 남편으로 이어지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딸을 인형 아기라 부르며 좋아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아내를 예쁘고 사랑스런, 하지만 결국에는 인형처럼 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인형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논리에서 우리는 이미 영원히 그에게 사랑을 빚진 셈입니다. 그런데 노라의 인생은 다릅니다. 노라는 돈을 빚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벌을 받아야 할까요? 또 그녀의 아버지와 남편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겐 아무 죄도 없는 것일까요? 그들은 딸을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갖고 노는데 열을 올렸을 뿐입니다. 노라는 평생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입센도 이 문제가 마음에 걸렸는지 노라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나는 사회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밝힐 거예요. 노라는 이혼을 선택합니다. 여자의 인생을 가둬놓고 통제하려고만 하는 그런 제도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세상과 같은 가정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노라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에게 재주를 부리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인형 같은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깨닫고 싶고 또 깨닫기 위해 온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확신만 있을 뿐입니다. 사회는 노라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만 것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노라의 열망은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합니다.